간호 알고리즘, 그 책이 알고 싶다. 열일 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호사 연구소 대표 한동수입니다. 간호사 교육연구센터 대표 전홍입니다. 간호사 연구소는 간호 학생부터 신규 간호사, 그리고 프리셉터, 교육 전담 간호사, 간호학과 교수님들 등 모든 간호사분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책을 쓰게 된 이유. 네, 신규 간호사의 사직률이 높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퇴원과 같은 대인관계 문제나 간호사 환경의 처우 개선 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업무 부적응이 사직률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작은 실수와 매번 반복되는 업무지만 능숙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스스로 자존감을 계속 떨어뜨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업무에 적응을 하기가 어려울까를 고민해보니 학교에서 배운 간호와 실제 병원에서 요구하는 실무 간호의 차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인간호학을 배우지만 병원에서는 호흡기내과, 신경외과 등의 과별로 간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임상에 초점을 맞춰 완전히 새롭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병동마다 신규 간호사를 가르치기 위한 내용의 자료들은 많지만 각 병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두의 경우의 수를 시술, 수술, 검사 등으로 나열하다 보니 신규 간호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프리세터에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보다는 프리세터들도 자신의 근무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신규 간호사를 가르쳐야 하다 보니 업무 중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케이스에 맞춰 교육할 수밖에 없고 무작위로 신규 간호사들이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규 간호사에게 독립하기 전 주어진 평균 교육 시간은 약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숙지하지 않으면 역량을 의심받고 한번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하는 부담감이 사직을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저희가 연구한 끝에 간호사도 과별로 접근하자. 그리고 입원부터 퇴원까지를 간호사의 관점에서 교육 자료를 만들자. 각 과별로 간호사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사실 배울 때 질환을 보고 그 질환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진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사, 그 치료법, 간호, 이런 기존의 접근법이기 때문에 암기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거를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실무에서 간호사가 하는 업무 중심으로 질환보다는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간호사의 관점으로 입원해서 퇴원까지의 과정을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상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능력, 판단 능력과 같은 실무에서 요구되는 간호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서 대상자에게 적어도 간호사가 맥락에 맞는 간호를 제공하고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개발하였나요? 10개 과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증상과 가장 많이 직면하는 상황, 즉 환자 보호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도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의 과정, 즉 증상에 따라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보고 그것에 따라 어떤 것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과정을 시각화하였습니다. 바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이미지화하였고 간호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의 항목에 따라 간호사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증상에 따른 의사에게 노티파이해야 할 타이밍, 노티파이 했을 때 예측되는 처방은 어떻게 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해당하는 과에서 주로 컴플레인 하는 것,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할지를 정리하여 담았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간호 학생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이스 컨퍼런스 과제를 할 때 10개 과별로 간호 알고리즘에 따라서 간호 사정법,
뭐 검사법, 예상되는 처방까지 담아두었기 때문에 케이스 컨퍼런스를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 사정이나 주관적 사정은 무엇을 해야 될지, 우선순위로 간호진단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간호계획은 무엇을 세워야 될지를 담아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규 간호사 선생님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당장 출근해서 우리가 환자를 봐야 할 때 사실 도대체 뭐부터 봐야 되고 어떤 걸 환자에게 물어봐야 될지, 또는 담당 의사한테 노티파이 할 때는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의사에게 노티파이를 할 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처음 듣는 말이라서 예측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입원에서 퇴원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과의 프로세스를 한눈에 이해하고 싶다든지, 과별로 접근한 우리 과에서의 그 간호사의 관점에서 정리된 책을 원하신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프리셉터 선생님들에게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다 보면 나도 뭘 어디까지 이 신규 간호사 선생님한테 알려줬는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신규 간호사 선생님에게 이 정도까지 간호사정을 가르쳐 줘야 되나? 그리고 간호사정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환자한테는 가서 뭐를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사실 알려주긴 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뭘 해야 될지, 또는 입원해서 퇴원까지 과정을 알고 일을 하길 바란다면 제 자신이 맡은 신규 간호사분이 적어도 맥락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맥락에 맞는 질문을 하길 바라신다면 간호 알고리즘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교수님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간호학 실습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학생들이 실무에서 직면하게 될 간호 상황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책들은 사실 질환, 병태생리, 증상, 그에 따른 간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환자를 대면해서 실무에 간호를 좀 적용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간호 알고리즘이란 책은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무엇을 어떻게 간호 사정할지, 그리고 사정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간호 진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에 따라 어떤 간호를 제공할지, 이 일관성에 따라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을 바탕으로 어떤 간호를 우선순위에 둘지를 고민하고 그에 따라 어떤 간호를 제공할지에 대해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전담 간호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교육전담 간호사를 맡으신 선생님들이 모든 과를 다 경험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한 개과 내지 뭐 2개과 정도만 인상을 했는데 신규 간호사의 전체 교육 자료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매우 좀 막막하고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나 저 책이나 참고도 많이 해보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지 많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드리고요. 적어도 신규 간호사들에게 기본적인 과별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간호사의 관점에서 프로세스, 즉 뼈대를 알려줄 수 있도록 어떤 교육 자료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책 한 권으로 10개 과별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신규 간호사분들의 기본적인 간호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지필에 함께 해주신 분들은 과별로 실무에서 근무하고 계신 3년차에서 10년차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22분의 간호사분들과 함께 실무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간호 알고리즘을 출간한 이후에 간호학생분들, 신규 간호사분들, 프리셉터분들 등 많은 간호사분들의 관심 덕분에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그 뿌듯함을 가지고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연구하는 간호사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